예,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요즘 제가 사이버 로펌 개념의 사이트를 구축하느라고 몇 주 동안 찾아뵙질 못했는데요. 사이트 오픈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유튜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딱딱한 얘기보다는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법정 영화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꼭 봐야 돼. 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법정 영화 중에서 제 마음대로 정한 베스트 10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10위 영화 레인메이커입니다. 자, 영화 레인메이커는 맷 데이먼이 이제 주연인 영화로 이 맷 데이먼의 20대 때 풋풋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영화 대부 시리즈와 뭐 지옥의 묵시록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거장인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작품이고 원작 또한 이제 저명한 법정 소설 작가인 존 그리샴의 동명의 작품이에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인 루디 베일러, 이 루디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일자리를 찾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걸로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루디가 맡게 된 사건이 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보험금 청구를 냈다가 거절당한 급성 백혈병 환자의 소송건 이거를 맡으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고 있을 때 신림동 고시촌의 그 비디오방에서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참 뭐랄까 변호사가 돼도 먹고 살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초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화에서 루디는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 전에 일단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연결된 데가 이제 어떤 데냐면 매달 1,000달러를 변호사 사무실에 박아야 되는 사무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택시 운전기사 산업금처럼 매일 이제 정해진 할당액을 뭐 채우지 못하면은 본인도 한 푼도 본인은 이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의 로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달에 뭐 1,000달러를 못 채웠다 하면 못 채운 만큼 이제 빚을 지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맷 데이먼이 이제 루디가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맷 데이먼이 이제 대표 변호사, 그 대표 변호사 이제 미키 루크 역이죠. 한때 섹시가이였던 미키 루크가 이제 대표 변호사인데 뭐 좀 이상한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사건 수임을 위해서 이제 병원하고 이제 경찰서를 막 죽어라고 쫓아다녀요. 미국에서는 뭐 이런 변호사를 빚고 와서 앰뷸런스 체이서, 그러니까 병원 구급차 추격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병원 앞에다가 차를 대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급파하는 병원 구급차를 뒤쫓아가가지고 사건 현장에서 그거 막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접근해가지고 내가 사건 맡아주겠다라고 달려드는 그런 변호사를 일컬어서 이제 앰뷸런스 체이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으로 사건을 이제 수임하면은 변호사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건 수임하는 건 여러 주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장면을 보면서 고시생이었던 저는 이제 처음 깨달았어요. 아, 적어도 미국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멋진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변호사도 이제 등급이 천차만별이구나 하는 걸요. 왜냐하면 이제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거대 로펌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물 변호사들도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제 주인공 루디는 이제 신참내기고요. 뭐 하긴 우리나라도 요즘 뭐 화천대유 뭐 이런 데 자문하면서 거물 변호사들이 뭐 50억씩 받기로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걸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지만요.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루디는 이렇게 그 처음 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젊은 백혈병 환자를 대리해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맡아요. 이 청년은 사실 이게 한창 젊은 나이인데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니까 제대로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이렇게 그 끙끙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혈병이라는 게 골수 이식에 필요한 보험금을
돈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치료도 못 받고 그 치료비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너무 비싸잖아요. 그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는 이 청년과 가족들로부터 대형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해달라. 그 소송을 위임받고 승소하면 이제 3분의 1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제 원고 측을 대리해서 이제 이런 큰 사건을 할 경우에 변호사가 뭐 착수금을 안 받고 뭐 성공보수 조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해요. 이럴 때 이제 5분의 1에서 뭐 3분의 1의 금액을 이제 변호사 몫으로 약정을 하는데요. 착수금을 못 받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뭐 위험 투자를 하는 셈이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소송이 쉽게 흘러가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모든 이야기는 이제 기승전결로 흘러가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루디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서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한 법률 보조원, 그러니까 그 변호사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못 된 거죠.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는 덱 쉬플리 역, 그러니까 데니 드비토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하고 함께 팀을 이뤄 가지고 사무실을 따로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돌입을 하고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영화 레인메이커를 보면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다른 이런 재판 절차라든지 소송 규칙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는 좀 신기하기도 해요. 가령 이제 우리 소송법에 없는 뭐 데포지션이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배심제,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등 이런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낯설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민사소송에서도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가가 $20는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손해액에 대해서 평결, 그러니까 verdict를 하는데 실제 원고가 입은 피해액, 이거는 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는데 실제 입은 피해액 말고도 별도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심원단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보는 재미도 이제 굉장히 쏠쏠하고요. 혹시 안 보신 분이라면 꼭 한번 보실 것을 제가 권할게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맷 데이먼 외에도 클레어 데인스의 젊었을 때 모습도 나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켈리 역으로 나오거든요. 클레어 데인스가. 근데 이제 켈리가 남편한테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아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루디가 켈리를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작품을 보면서 참 클레어 데인스가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근래에는 예전처럼 작품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 참, 그리고 영화의 제목인 이 레인메이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기우제,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한 기우제에서 주문을 이제 읊는 그 인디언 주술사를 원래 뜻하는데요. 근데 이 오늘날에는 뭐 대박을 터뜨리는 어떤 사업가라든지 아니면 이 영화에서처럼 소송을 통해서 거액을 벌어들이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저는 20대 때 이 영화를 보고 제 꿈을 이제 레인메이커로 정했는데요. 아직 이 꿈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재미있는 법정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마드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